안녕하세요. 파파스 캠핑입니다. 지금 비가 막 내려가지고 급하게 텐트를 치느라 카메라 세팅을 못했습니다. 위켄드 트립 모델 5를 들고 왔는데 비가 막 오려고 해요. 후다닥 쳐볼게요. 얘는 PSI가 얼마지? 7. 텐트는 뭐 금세 일어났고, 높이가 꽤 높아요. 꽤 돔 텐트 좀 큰 것처럼 생겼는데 이게 천고가 엄청 높습니다. 앞에 플라이 달아줄게요. 오늘의 조합은 3.5m 타프랑 그 다음 본체 이렇게만 연결했고요. 뭐 사이드에 TPU 창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연결 안 했습니다. 여름에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더우니까. 타프를 치면 이런 느낌으로 칠 수가 있고요.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 가지고 계신 걸로 치시면 되고, 제가 지금 한 270 정도로 높여놨거든요. 근데 좀 더 낮게 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에 이렇게 문처럼 뻥 뚫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비가 내려치면 안쪽까지 비가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름에 포구 칠 때 쓰신다 하시면 이제 요 앞부분 말고 안쪽 부분 있죠, 여기 부분, 그러니까 줄 요게 빌딩 스트랩 있잖아요, 그죠? 요 두 칸 사이에 그냥 다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침 공간은 뭐 뒤에 베스티블 연결하든 뭐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출입구가 사이드 부분이 이렇게 출입구가 있는데 요렇게 말아가지고 여기 기둥에다가 고정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요즘 보면 포켓으로 이렇게 쑤셔 넣는 방법들이 좀 있잖아요. 그 방법을 적용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 메쉬 같은 부분에는 하단 부분은 처리가 안 돼 있고 상단 부분만 메쉬 처리가 돼 있는데, 요거는 좌식 세팅을 하거나 할 때 프라이버시 때문에 반만, 지금 딱 보면 메쉬가 반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자, TPU로 되어 있는 엄청 빠방한 에어빔이 들어가 있고요. 요게 조금 더 두껍고 얘는 조금 더 얇은, 천장 부분은 조금 더 얇은 느낌이고, 요렇게 아치형으로 들어가 있는 이 에어빔 자체는 전부 다 모델 V하고 같은 거 쓰나 봐요. 요번에 새로 요거 적용된 건데, 예전에는 이게 클립 방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레버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프, 온 이렇게 돼 가지고 이 부분에 공기가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그걸 결정하는 건데, 요거는 에어를 집어넣거나 에어를 뺄 때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 요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람을 집어넣으면 이게 막혀 있어 갖고 안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모델 V에서 제일 원했던 부분이 요렇게 해서 여기 연통 출입구, 위치도 상당히 괜찮은 부분에 있습니다. 나중에 겨울이 되면 이 앞에 TPU 달아놓고 여기는 출입을 안 할 거잖아요. 그럼 화목난로를 이쯤에 놓는데, 화목난로를 놨을 때도 좀 괜찮은 포지션에 얘가 이렇게 있다. 이런 부분들은 심실링이 좀 안 돼 있어요. 바깥에도 보면 맞지만 뭐 방수 지퍼를 쓴 것도 아니고 심실링은 안 돼 있는데, 이게 또 덮여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프를 안 씌워도 물은 새지는 않는다. 제가 요거는 모델 V에서도 요런 스타일로 돼 있어서 이거는 제가 테스트를 다 했고, 모델 V 쓸 때 거의 타프를 안 썼어요. 모델 V를 쓸 때도 레인 플라이를 거의 안 썼거든요. 그 이유가 비가 들어오는 이 부분 있죠, 여기에 덧댐 처리가 전부 다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살짝 어둡잖아요. 지퍼 열어보면 그 지퍼 바깥쪽으로 이렇게 덧댐 처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절로 비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플라이를 씌우는 거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데, 또 플라이를 안 씌웠는데 비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비가 안 들어오니까 제가 그렇게 쓰는 거겠죠. 모델 V 썼을 때는 한 번도 비가 샌 적이 없었고요. 요거는 또 테스트를 해봐야 알겠지만 비가 뭐 새거나 하는 부분들 안 보입니다. 뭐 심실링 처리는 이렇게 박음질 들어간 부분에는 다 심실링 처리가 되어 있는 거 확인했고요. 나중에 실제로 비 올 때 플라이 안 씌워놓고 한번 생활해 볼게요. 뭐 만약에 비가 온다 그러면 요 중간 부분에만 뭐가 떨어지겠죠. 그거 확인을 나중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앞뒤 구분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이너 텐트를 걸 수 있는 노란 색깔 요게 버클이 있는데, 이 모델 시리즈들의 특징이 이너 텐트에 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기부터 찾아가지고 문제 끼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델 5 같은 경우에는 천고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제 180kg 여기가 안 닿습니다. 그래서 의자나 박스 같은 거 놓고 밟고 올라가야지 이너 텐트의 요 부분을 칠 수 있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거 칠 때 조금 빡센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열리는 거고, 이렇게 열리면 안에 메쉬가 있다. 이렇게 열 수도 있고, 요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된다. 안에 파리가 있었다. 파리야 나와라.
아직까지 배송이 안 됐는데 6월 24일날 배송을 추가로 해주시는 부분 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이 여기에 이제 폴을 끼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폴을 끼워 가지고 양쪽으로 밀어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원래 텐션을 받으려면요, 앞부분은 지금 타프를 이렇게 쳐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타프에서 얘가 앞으로 당겨져 가지고 힘을 받고 있어서 지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랑 요놈 3개 때문에 지지가 되고 있는 건데, 뒤에 부분에는 지금 이런 타프를 연결해 놓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 폴대 때문에 이게 지지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를 웨빙으로 이렇게 땅에 팩다운을 해 놓지 않으면 이게 바람 불면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옆에 사이드 부분 있죠, 여기가 살짝 지금은 처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에어빔을 넣어버리면 너무 무거워져요. 뚱뚱해지고. 그래서 요즘 나오는 텐트들, 에어 텐트들 보면 여기에 이렇게 사이드에 폴대를 넣는 방식을 취하더라고요. 얘도 폴대가 들어가면 여기가 바짝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에는 팽팽해요. 근데 뒤에가 제가 엄청 세게 안 당겨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살짝 이렇게 휜 거 볼 수 있습니다. 에어컨 쓰시는 분들 여기 보면 에어컨 쓰실 때 토출구라 그러죠. 잡아라 넣는 거, 그게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안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또 바깥에서 이거 지퍼로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벌레가 들어오거나 하는 것들은 원천 봉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에어컨 쓸 때 라인 나가는 것들도 여기 달려 있다. 자, 이 정도 하면 거의 이제 모델 5의 본체의 모습은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스커트 같은 경우는 이너 스커트가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문을 열고 닫을 때 있죠. 바깥에 스키는 바깥으로 스커트가 있고요. 그리고 메쉬 쪽은 안으로도 스커트가 있으니까 여름에 더웠을 때 메인 이제 스킨을 걷어도 밑에 스커트가 있어서 뭐 벌레 유입이라든지 물 유입 같은 거 막을 수가 있다. 이제 차차 하나씩 보면서, 제가 이거를 한 번만 쓰고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한 1년 내내 쓰면서 여러 가지 조합으로 이 모델 5를 쓰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올 듯 하니까, 비 올 때 제일 많이 올 때 피칭해가지고 좀 억울합니다. 지금 비가 소강 상태거든요. 하늘이 곰탕입니다. 곰탕. 습도도 엄청 높고요. 힘들어가지고 조금 쉬고 있고요. 비 맞고 설치하니까 빡세네. 첫 텐트를 항상 피칭할 비가 오네요. 베스티블 요게 좀 좋은 것 같아. 폴대도 하나만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쫙 당겨주고, 양쪽을 지금 좀 좁게 박아놨는데 내일은 조금 넓게 박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좁게 박아갖고 약간 울었거든요. 이게 요거 밑에 스트링이 더 달려 있는데 바로 땅에 박아버렸고, 일단 형태는 이런 식으로 형태가 생겼는데, 이거 옆에서 딱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투구벌레, 딱 그 느낌이 맞아요. 아니면 그 공룡,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이게 쉐입이 되게 독특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오늘은 이런 식으로 설치를 좀 해봤습니다. 본체만 설치를 하면 약간 돔 텐트, 한 4m급 돔 텐트 같은 느낌이 나고, 베스티블을 설치를 하거나 타프를 치거나 하면 또 다른 모습이 생기죠. 위에 플라이까지 다 뒤집어 씌워 놓은 상태고, 팬은 이게 지퍼 라인이 있으면 이것도 좀 괜찮다 싶겠는데, 여기는 뭐 지퍼 라인은 없어요. 이렇게. 근데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비가 계속 오는 날에는 뭔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이런 결합 부분 같은 것도 이렇게 다 덧댐 처리가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안 쓰는 스트링 이렇게 웨빙 같은 거는 안으로 이렇게 쑤셔 넣을 수도 있고,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네요. 자, 옆에 집 나른다고 사이드 문을 좀 개방을 해 놓은 지금 상태고, 플라이도 지금 덮어 씌워 놓은 상태. 이 뒤쪽으로 베스티블을 좀 더 뽑을 수 있는데, 요 캠핑장이 이렇게 넓은 캠핑장이 아니라 가지고 오늘은 저 타프를 좀 써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뒤에 베스티블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안에 내부를 잠깐 살펴보시면 내부는 이렇습니다. 좀 원 같은 느낌이거든요. 좀 육각형인데 원에 가까운 느낌이고, 천고가 진짜 높아요. 손이 안 닿습니다. 나중에 저기 버클을 끼워야 되는데 뭐 밟고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에도 이렇게 다 열어놨는데 이 TPU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개방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칭형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연결을 해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 반쪽에다가 요만큼 자는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너 텐트를 한번 설치를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자기 전까지 일단 요 상태로 좀 놔두도록 할게요. 와, 이게 공간이 넓어 가지고 카메라로 한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이게 내일 날 밝으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얘는 끄떡이 없습니다. 엄청 잘 버티네요. 바람에도 잘 버티고, 팩도 지금 몇 개 안 꼽았거든요. 여기는 안 꼽았어요. 총 4개 꼽고, 그 다음에 앞에 여기 하나 꼽고, 그 다음에 쭉 풀 당겨서 여기 하나 묶어줬는데, 지금 땅에 박혀있는 포인트가 7개잖아요. 엄청 잘 버텨요. 와. 쉐입도 이렇게 타프 3.5m 타프 딱 설치하니까 쉐입도 되게 예쁘고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기대 이상이. 이제 철수할 건데요. 망했습니다. 어저께까지 바짝 말랐었거든요. 네, 새벽에 또 비가 왔어요. 아침까지. 지금 톰 털어내긴 했는데 밑에 스커트에 이제 물 고여 있는 거 정리 좀 하고 위에 이제 말릴 것들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 위에 플라이 있잖아요. 저 플라이를 좀 걷어내야지 안에도 통풍이 되겠죠. 철수는 천천히 할 건데 플라이부터 먼저 걷어내고 뭐 옆에 난간 같은 거 있으면 이런 거 있으니까 여기 걸어가지고 좀 말리려고 합니다. 자, 플라이 부분 보시면요. 본체에 여기 부분에 이제 버클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연통 뽑을 때도 바로 연통 뽑을 수 있게 이렇게 위치를 딱 맞춰가지고 재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끝에는 이렇게 딱 본체를 덮어 쌀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약간 쫄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텐션감이 있는 처리가 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탁 놓으면 쫄쫄하게 들어가죠. 중간에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요 텐트 자체는 좌우 대칭형이기는 한데 그 홀잭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쓰면 요걸 구분해서 플라이를 설치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 그냥 막 설치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위 옆에 보면 지퍼 라인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이 지퍼 라인이 모델 5 본체에도 옆에 사이드에 타프를 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좌우측 대칭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원하는 쪽에다가 쓰면 될 것 같아요. 플라이는 저 위쪽에 보면 TPU 창이 들어가 있거든요. TPU 위에 또 벤틸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플라이를 덮어 씌웠을 때도 통기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자, 이제 바닥에 싹 걷어가지고 한번 봅시다. 이게 안에 보면 메쉬로 저렇게 처리가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딱 들리면서 통풍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레탄 창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바닥에 쫙 펼쳐놨는데 이렇게 위에 보면 이제 보이시죠? 투명하게 여기에 약간 검은색 스모그 우레탄이라고 하죠. 그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위에는 벤틸레이션. 치기 전에 저거 다 찍찍이로 고정해가지고 저 삿갓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거 고정시켜 놓고 올려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층고가 높아가지고 다치고 난 다음에 하긴 힘들어요. 그리고 힘 많이 받는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보강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심실링도 잘 되어 있어서 뭐 누수 걱정 이런 거 없고요. 저는 처음에 이게 언뜻 봤을 때 여기에 지퍼 라인이 들어갔는 줄 알았는데 플라이 부분 지퍼 라인은 본체에는 따로 없었네요. 확실히 플라이를 덮어 씌우면 뭔가 약간은 그래도 새끈한 매력이 없었는데 이렇게 플라이를 벗겨 놓으니까 확실히 매력 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뻐요. 약간의 동물적인 느낌이 강조됐다 그러나? 저는 코뿔소도 생각나고 막 공룡도 생각나고 그리고 뭐 사슴벌레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나거든요. 쉐입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얘만 봤을 때는 그냥 좀 천고 높은 돔 쉘터 느낌인데 3.5m짜리 타프로 딱 설치를 해버리면 이게 연장선상에 있어서 모양이 싹 살아나거든요. 상당히 예쁘게 빠졌죠. 이 뒤쪽으로 여기다가 요렇게 떨어지는 1.5m짜리 베스티블도 있고요. 그리고 원통형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에어 베스티블도 있는데 그거를 치면 잠자는 공간이 최소 2m 이상은 나올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렇게 방향으로 자니까 그러면 조금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캠핑장이 타프까지 치고 뒤에 늘리기는 좀 공간이 작았어요. 그렇게 어저께 설치를 못하고 잤는데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제일 높은 곳을 기준으로 해서 요 반절 있죠, 반절. 이 반절이요 2m가 안 나와요, 이렇게 자면. 그래서 사람이 이 방향으로 잘 수가 없거든요. 안에 내부에 지금 굉장히 천고가 높은, 여기 손을 쭉 뻗잖아요. 그러면 이 천정까지 제 손이 여기 겨우 닿아요. 그러니까 버클을 요거 채울 때
의자를 밟고 가서 채웠습니다. 제 키가 아슬아슬하게 안 닿더라고요. 손을 뻗으니까. 제가 지금 써본 텐트 중에서는 천고가 가장 높은 이너 텐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안에 딱 들어가면 이 전체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쳐지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이 상당히 넓게 보이는데 사람이 이 방향으로 못 잡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자야 되거든요. 그러면 옆에 뭐 짐 넣고 하는 그런 공간들은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일반적인 이너 텐트보다는 요 폭이 좁고 길어요. 이 폭이 길어. 대형 리빙쉘 있죠. 그 정도의 폭은 나오는데 요 길이가 좁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매트를 200에 280짜리를 들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200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에어매트 바람을 빵빵하게 못 넣고 잤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1인용 매트 2개를 가지고 오든지 2인용 매트 하나를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요 위켄드 트립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이너 텐트 위에 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탁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방에서 이너 텐트 탁 꺼내고 난 다음에 막 위에 상단 부분은 이제 찾기 힘들잖아요. 얘는 그게 없습니다. 위에 노란 것만 찾아서, 그리고 앞에 전면에 보면 이런 포켓들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거나이저. 이 오거나이저가 있는 부분만 찾아가지고 탁탁 끼워주고 뒤쪽에 탁탁 끼우면 돼요. 노란 게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개를 따다닥 끼워주고 그냥 안쪽부터 다다닥 이렇게 걸어주기만 하면 끝나는 구조입니다. 다음번에 얘를 그대로 쓸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철수할 때 이 상태에서 달아놓고 철수는 안 할 것 같고요. 가방이 또 워낙 커서 달아놓고 철수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따로따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메쉬 창이 열리죠. 바깥에 쉘터에서도 요 문이 반으로 또 열리거든요. 열고 나면 아주 통기성 좋고 옆에도 열리고 여기도 열리고 천장 부분에 요게 이제 천 자체도 좀 아주 얇단 말이에요. 요게 면은 아니에요. 면은 아닌데 상당히 얇아요. 그래서 통기성이 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비 안 오는 날에는 이렇게 벤틸 열어 놓으면 이렇게 시원하게 즐길 수가 있죠. 중간 부분에는 이렇게 라인 하나 걸려 있어 가지고 랜턴 걸거나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기도 사이드 부분에도 본체 쉘터에 문 열리는 부분하고 딱 맞춰져 있거든요. 바람이 시원하게 사방팔방으로 다 통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이렇게 서 있을 때 머리가 안 닿아요. 천고가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너 텐트를 치면 이 이너 텐트가 완전 붙지 않고 약간 처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거의 끝까지 가야지 머리가 닿습니다. 입구 부분이 180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 가야지 제 머리가 닿고, 뭐 안에는 막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천고가 높습니다. 그래서 뭐 안에서 옷 갈아입거나 할 때도 편하다. 이부자리나 이런 것들은 싹 다 정리를 했고요. 뭐 충전하고 있는 이런 것들만 좀 정리를 하면 되는데, 자, 안에 부분도 이제 가야 되니까 싹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닫고, 여기 뭐 주머니 같은 거 있는 거는 뭐 당연한데, 여기에 이제 지퍼 라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지퍼 라인이 왜 있느냐 하면 요거 때문에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요새 에어컨 많이 쓰잖아요. 그 에어컨에 호스 잡아라 일로 이렇게 바깥에도 또 있거든요. 그거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 쓰실 때는 이렇게 짜매 놓으면 뭐 벌레 들어오고 이런 것들 막을 수가 있죠. 이런 것까지 신경 써가지고 이너 텐트에 다 만들어 놓은 거는 저는 처음 써봤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들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신기하죠? 자, 이너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안에 뭐 닫을 건 다 닫았고요. 밑에 밟고 드나들 때 이게 들리니까, 지프할 때 들리니까 팩다운 하는 포지션이 2개가 있거든요. 여기 팩다운 하는 거 뽑아주고, 버클 하나 풀고요. 스트랩 하나 풀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탄성이 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그 고리를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고리가 상당히 많아가지고요. 최초에 설치할 때 약간 귀찮은 느낌도 있긴 있는데, 또 고리가 많은 이 장점도 있어요. 텐션이 좀 잘 먹는다. 짱짱하게 먹는다. 자, 요거 이제 앞만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앞부분만 끝났고, 뒷부분에 또 있어요. 들어가서 요 뒤쪽 있죠. 뒤쪽에도 고리들이 잔뜩 있습니다. 벌써 거미들이 안에 거미줄을 쳐놨어. 와, 처음에 이 위에 있잖아요. 이거 손이 안 닿아가지고 하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손이 안 닿으려 하네. 이게 버클을 잡아야 되는데 뭘 밟고 올라갈 게 없어. 요게 메쉬 의자라 가지고요. 왜 나한테 잡혀? 좀 놔두자, 야.
이게 좀 아들 아빠 혼자 올라가기 좀 무서운데 좀 잡아줄래? 아빠. 네. 아들 고맙음. 오. 오. 아 밭에서 밟았어. 아 발 아파. 재밌어. 그냥 놔두면 지가 알아서 빠져요. 이렇게 하면 약간 흐물흐물한 게 바다에서 건져 놓은 해파리 같기도 하고. 오므라이스 같아. 대충 가방 폭에 맞게끔 말아주고, 그라운드 시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까지 같이 돌돌 말아줘야 됩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요 놈부터 빼고요. 이 폭에 맞춰서 돌돌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바람이 이쪽으로 빠질 거니까. 아, 밑에 그라운드 시트 하나 더 있잖아요. 이거는 풀 그라운드 시트인데 이너 텐트에 그라운드 시트가 있는지 모르고 먼저 깔아버렸거든요. 근데 이너 텐트를 빼보니까 안에 또 있네. 공장에서 출시됐을 때는 얘가 납작하게 접혀서 왔는데 저는 도저히 납작하게 만드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라운드 시트 얘 폭에 맞춰 가지고 가방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렇게만 만들어 줄게요. 다 들어가는 게 관건이긴 한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대충 맞거든요. 근데 확실히 처음에 출시했을 때보다 커진 느낌이 나긴 합니다. 처음에 제가 공장에 나올 때만큼 타이트하게 접지는 못해도 뭐 스트레스 받지 않을 만큼 정도는 충분히 들어간다. 아빠 말에 여유 같은 거 있고. 뭐 어쨌든 많아지기는 하는데 네, 좀 빡세다. 자, 어쨌든 하나는 끝났는데 요 이너 텐트 하나가 어지간한 텐트 하나 크기만 하네요. 자, 그 다음에 그라운드 시트 말겠습니다. 그라운드 시트도 이게 원래는 풀 그라운드 시트예요. 근데 제가 이너 텐트에 그라운드 시트가 있는지를 몰라서 얘를 반접어서 설치를 했다 했잖아요. 네, 원래는 풀 사이즈입니다. 풀 사이즈. 요 가장자리에 욕조형으로 돼 있어 가지고 겨울에 쓰기에도 얘는 좋아요. 얘가 쉘터 자체가 모델5 쉘터 자체가 이너 스커트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또 욕조형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확실히 공기 차단 확실하다. 이런 게 좋아. 이거는 이너 풀 그라운드 시트는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얘도 약간의 습기가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좀 난간에 걸어놓고 오겠습니다. 같은 위켄드 트립에서 출시한 제가 써본 게 모델 V를 써봤잖아요. 그리고 모델 K도 이제 전시된 걸 봤었고 모델 D도 전시된 걸 봤는데 얘가 모델 O는 짱딸막해요. 그래서 안에 안에 이너 텐트를 안 쓰면 좀 넓거든요. 근데 이 이너 텐트를 써버리면 반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위켄드 트립에서 제품을 제공을 해 주실 때 엄청난 많은 파츠를 지원을 받았어요. 이 모델 5가 이 파츠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캠핑장 여건상 뒤에 베스티블은 설치를 못했지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해요. 여름이잖아요. 여름일 때는 지금처럼 쓰는 게 좀 좋아. 만약에 혼자 왔다 그러면 이렇게 큰 텐트를 가지고 올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로안이하고 둘이서 왔다 그러면 이너 텐트를 쓰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편한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이 거는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밑에 그라운드 시트도 깔아야 되고 하여튼 손이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이 폭이 얼마 안 나와요. 그래서 좀 불편해. 이렇게 자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이 모델 5 쉘터, 이 쉘터의 이너 텐트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아요. 베스티블에 연결해 가지고 또 이너 텐트를 쓰는 게 따로 있거든요. 이너 텐트가 얘는 두 종류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추천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언제 쓰려고 하느냐면 이 쉘터 공간을 넓게 써야 될 계절이 있습니다. 추워질 계절, 바깥 활동 못 할 때 있죠. 그때 안에 화목 난로도 넣고 막 하려고 그러면 여기를 전실로 써야 돼. 그러면 잠자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 잠자는 공간을 뒤로 빼는 거죠. 베스티블을 따로 달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 안에 공간은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엄청 넓고 천고도 높아요. 그래서 겨울 때 요거 달아서 쓰는 걸로 하고, 여름 때는 그럼 어떻게 쓸 거냐, 여름에는 그냥 간단하게 폴대 한 2개 넣어가지고 팍팍 치는 그런 뭐 고동 텐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요쪽 방향 있죠, 여기가 이렇게 육각 느낌으로 나니까 요쪽으로 설치를 하면 이 정도 먹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세팅을 하면 진짜 괜찮겠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전투형으로 굉장히 빨리 칠 수 있는 텐트 하나를 이 안에다가 이너 텐트처럼 넣어서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상승욕 하는 이 새끼들. 그래서 이 위에 지퍼가 열리는 거를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데, 얘도 지퍼가 안 열려요. 요거 줄을 내가 임의적으로 좀 더 연장을 해야겠다. 이 지퍼 끝에 달려있는 요 고리가요, 내가 키가 애매하게 닿는 높이여서 빡세네. 힘드네. 에헤이. 햇볕이 쫙 이제 쏟아지니까 좀 덥네요. 자, 얘는 요렇게 반달로 열 수 있는 특징이 있죠. 이거 돌돌마리 처리가 귀찮으시다면 이 반달을 다 안 열고 이 정도만 해가지고 안으로 쑤셔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적당히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딱 반만 열 수 있는 문이 있어서 이 문은 완전히 또 한쪽으로 싹 정리할 수 있는 문이잖아요, 그죠? 상당히 개방감이 좋네, 이쪽 방향이. 집에 가는 길에 리뷰를 할게요. 첫날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피칭한다고 촬영을 제대로 못했었습니다. 너무 폭우가 내리는, 폭우까지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젖을 정도로 내렸어요. 자, 2박 3일 동안 캠핑장에서 이제 모델 5 첫 번째 언박싱이자 첫 사용이었잖아요. 위켄드 트립에서 저번에 모델 V를 한번 협찬을 해주시고 제가 1년 내내 엄청 잘 썼어요. 여름에도 쓰고 겨울에도 쓰고 하여튼 사계절 내내 잘 썼는데, 그 이후에 또 모델 5도 이렇게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모델 K나 D나 뭐 5나 셋 중에서 제가 하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델 D는 그래도 나온 지 조금 됐고 워낙 많은 분들이 쓰고 있지만 조금 이제 출시된 지 됐고, 그 다음에 모델 K하고 모델 5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이제 고르고 싶었는데, 그냥 제 느낌에는 모델 V랑 모델 K는 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모델 K는 약간 플래그십이죠. 가족형 모델이고, 그리고 끄트머리가 이렇게 죽는 각 없이 탁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V에 튀어나간 부분을 잘라내고 더 크게 키운 느낌이었고요. 이 모델 5 같은 경우는 제가 실물을 보고 얘로 바로 결정을 해버렸는데, 모델 V랑 모델 K는 비슷한 느낌이 좀 강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가족 캠퍼들이 이것저것 막 부자재 챙기기 싫고 텐트 하나 딱 갖고 가고 이너 텐트 딱 치면 그냥 끝나는 그런 형태거든요. 전실 공간도 꽤나 여유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 모델 5 같은 경우는 저처럼 가족 캠핑을 안 하거나, 그리고 아들내미하고만 이렇게 캠핑을 2명이서 가는 그런 경우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었고, 그리고 텐트에 그러니까 옵션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출시가 되어 있는데, 물론 그 옵션들이 다 호환이 돼요. 모델 V를 제외하고는 모델 D나 뭐 O나 K나 호환되는 이렇게 옵션들이 많아가지고 달아도 상관은 없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형태를 달아서 막 매칭을 시켰을 때 가장 예뻐 보이는 텐트가 이 모델 5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모델 5를 선택을 했습니다. 컬러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출시한 이 그레이 색깔이 조금 마음에 들어 가지고 한번 써보고 싶어서 그레이로 선택을 했는데, 선택하기 좀 잘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블랙은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카키색은 너무 좀 익숙한 느낌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없는 텐트 색깔이 사실은 이 텐트 색깔이었거든요. 그래서 없는 걸 한번 골라봤는데
좀 때가 많이 타지도 않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노지에서 한번 피칭하고 나면 막 흙먼지 묻잖아요. 그게 카키 컬러, 그러니까 올리브 계열처럼 티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립스탑 소재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 물론 이제 얘는 타프기 때문에 안에 암막 처리가 돼 있고, 그리고 본체 텐트 같은 경우에는 암막 처리는 안 돼 있어요. 제가 요거를 첫 조합을 여름 조합으로 지금 이제 들고 나왔거든요. 여름 조합이 3.5m짜리 지금 타프를 쳤잖아요. 이걸 치고 그 다음에 모델 5에 결합을 해 놓은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안에 이너 텐트를 쓰니까 좀 좁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서 쓰기에는 널널해요. 근데 이너 텐트가 또 좁다는 얘기도 아니고, 어떤 느낌으로 좀 좁다라는 느낌이 들었냐면, 좁은 것도 사실 아니야. 약간 이너 텐트를 칠 때 수고로움이 좀 많이 든다라는 생각은 있었거든요. 혹시나 모델 5 텐트를 구매를 하겠다라고 좀 고민을 해보시는 분들은요, 이너 텐트를 텐트 안에, 이너 텐트가 두 종이 나와요. 그러니까 텐트에다가 이너 텐트를 설치하는 형태 말고, 베스티블을 뒤에 연장을 하고 거기다가 이너 텐트를 쓰는 그 방향이 사계절 내내 잘 쓸 수 있는 방향 같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겨울에는 타프를 못 쓰니까 겨울철에는 앞에 1.5 베스티블을 연결하든가, 아니면 그냥 그거 연결하지 말고 모델 5에다가 바로 뒤에 이제 베스티블만 연결해서 침실 공간만 확보하고, 그러면 이 본체는 이제 전실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조합을 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게 모양이 약간 이렇게 병 모양처럼 되겠죠, 그죠?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건데, 그게 제일 나을 것 같고, 지금처럼 또 여름 야외에서 생활을 하는 계절에는 타프가 필요하니까 3.5 타프를 달고, 뭐 가능하다면 사이드 타프로 달아도 상관없는데, 사이드 타프는 굳이 안 달아도 뭐 상관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이드 타프를 치려고 하면 플라이를 반드시 씌워줘야 된다는 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플라이를 씌우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플라이를 차라리 씌우는 게 덜 덥습니다. 이 차단을 좀 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플라이를 항상 챙겨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짐을 나중에 패킹할 때 좀 생각을 해보면, 이 3.5m짜리 타프랑 이제 텐트 본체랑 요거 두 개는 기본 패킹이고, 그 다음에 레인 플라이도 기본으로 갖고 다니고, 그 다음에 사이드 이 타프도 치고 싶으면 그것까지 패킹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너 텐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협찬을 해주시니까 받긴 받았는데 잘 안 쓰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뭐 위켄 트림이든 다른 브랜드들 간에 옵션을 제공을 받든 제가 사든지 간에 절대로 안 쓰는 옵션 중에 하나가 풀 그라운드 시트를 저는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라운드 시트 자체를 밟고 다니면서 발자국이 생기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잘 안 쓰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풀 그라운드 시트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안 쓰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너 텐트는 이너 텐트 안에 반쪽짜리 그라운드 시트가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설치를 하면 되니까, 풀 그라운드 시트는 쓸 일이 있을까? 뭐 겨울에 좌식으로 하면 쓸 일이 있겠지만, 얘를 또 좌식으로 쓴다 그러면 카페트도 막 깔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바닥에 음식 먹다가 막 흘릴 수도 있고, 막 카페트에 오염되는 게 너무 싫으니까 저는 좌식 안 하고 거의 입식 위주로 이제 캠핑을 하는 편인데, 뭐 좌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풀그라운드 시트를 또 구매를 하셔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올 거예요. 잠자는 공간을 제외하고도. 자, 한번 철수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앞에 요거부터 풀어야겠네요. 타프부터 풀고, 팩다운을 모서리 해놨거든요. 여기 하나 풀어주고, 몸에 왜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냐. 어저께 수영의 영향이 크기는 한갑다. 자, 이렇게 사이드 부분이 있죠. 여기를 이제 풀어주는데, 얘를 땅에다가 팩다운을 바로 해도 돼요. 바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넓혀가지고 쭉 넓혀서 쳐도 됩니다. 넓게. 그러면 그늘이 조금 더 많아지겠죠. 이거 볼 때 물이 들어간 것 같아요. 뽑아서 말려야겠습니다. 물이 들어가 있네. 그 다음에 얘는 지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타프는 끝에 이렇게 스트링이 다 묶여서 나옵니다. 땅콩 스토퍼도 있고요. 그러니까 따로 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팩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풀 패키지. 가이라인도 두꺼운 거 돼 있습니다. 두꺼운 걸로 돼 있어. 그 다음에 지퍼를 풀면 되겠죠. 이 재단도 상당히 잘 돼 있어가지고 뭐 끝에 남거나 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여러 파츠로 조립을 하는 텐트를 사보면요, 끝에 지퍼 라인이 안 맞거나 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좀 어이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약간
뭔가 재단에 실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끄트머리가 딱 맞아 떨어졌다. 그리고 얘는 대칭형이다 보니까 겨울철에 연통 뽑을 일이 없을 때는 어느 방향이든 써도 된다. 그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중간에 기본적으로 데이지 체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접어야 될지 모르겠네. 으쌰. 이럴 때는 또 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줄까 모르겠네요. 저기 끄트머리 좀 잡아. 아니 지금 몇 번이나 시키는 거야? 이러려고 너 데리고 다니는 건데. 끄트머리만 잡아. 아빠 여기 끝 좀 쳐. 약간 매우 춥기도 한데. 자,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자. 그치? 그 팽팽하게 놔. 끝까지 당겨서 놔. 오케이. 야, 꼭 뽀구리를 먹어야겠냐? 뽀구리 말고 그냥 컵라면 먹으면 안 될까? 이게 파츠가 많은 게 뭐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뭐 불편한 거일 수도 있는데, 뭐 저처럼 협찬을 받으면 다들 한번 리뷰를 하고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제 다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도 진짜 필요하신 것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요. 저거는 필요하겠다, 저건 없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위켄드 트립에서 협찬을 해 주시기는 했지만 또 써본 사람의 솔직한 심정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제가 이 조합으로 써보니까 이 3.5m 타프는 필수입니다. 모델 5를 쓰거나 아니면 이게 호환이 또 되거든요, 다른 모델들하고. 이 3.5는 필수. 타프를 칠 때 팩을 3개만 꼽아도 되는 게 얼마나 그냥 좋은 일인지. 자, 끝났죠? 이제 텐트 본체를 좀 접을 건데, 이것도 어지간하면 혼자 접겠습니다. 자, 일단 접기 전에 요거는 좀 떼놓을게요. 이게 접을 때 좀 거추장거리기도 하고요, 평소 때 이게 잘 안 쓰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텐션 잡아주는, 앞뒤로 이렇게 팽팽하게 텐션 잡아주는 버클이 있는데, 이 버클은 모델 V에도 있었어요. 위켄드 트립에는 요거 그냥 기본적으로 다 있는 것 같아요. 뒤에도 팩다운을 해놓을 필요가 있었으니까 뒤에는 해놨는데, 요거는 접을 때 덜렁덜렁 귀찮으니까 뒤에 부분은 팩다운을 풀고 요것도 풀어버릴게요. 기본적으로 그냥 가이라인은 잘 말려 있으니까 텐트 접을 때 크게 귀찮지는 않은데, 제가 모델 V를 계속 써봤잖아요. 모델 V를 써보니까 이 메인에 앞뒤로 달려있는 이 버클, 요거는 바람에 굉장히 강하게 텐션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옵션입니다. 이런 것도 옵션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있는 건데, 접을 때 좀 귀찮은 부분이 솔찬히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떼놓으면 되니까 떼놓으십시오. 안에 문 다 닫혔는지 보고,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지퍼를요 완전히 닫지 말고 일부분을 살짝 열어줄 수 있으면 열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거 공기가 빠져야 되잖아요, 그죠? 텐트 안에 공기도 이걸 살짝 열어 놓으면 더 잘 빠지거든요. 목에 다 먹을 것 같아. 여기 너무 높아. 여기 뭘 달아 놓든지 줄기를 조금 더 넓게 해야겠어. 길게 해야겠어. 너무 빡세다. 그 다음에 이게 푹 깔아앉을 거잖아요. 깔아앉을 때도 바람이 좀 잘 통하면 좋으니까 옆부분에 이렇게 문을 조금 열어 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인 텐트도 다 이렇게 바람 구멍 좀 내놓고 접잖아요. 2박 3일 동안 내내 열려 있었던 전면창, 이 전면창도 뚝 떼도 되는데 안 뗐습니다. 그냥 얘를 담아 놓는 주머니 같은 게 좀 있기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뭉쳐놨으니까 이게 비 맞은 부분이 조금 덜 말랐네요. 자, 좀 축축한 부분이 있긴 있네. 이거 미리 펴놓을 걸 실수했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본체 모양이죠. 약간 돔 텐트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돔 쉘터 엄청 큰 거 있죠. 한 4m, 5m급 그런 느낌이에요, 얘는. 자, 에어는 반대쪽에 있으니까 카메라 여놓을까요?
자, 앞부분에 하나 빼고 뒤에도 빼고. 안에 제가 밸브를 열어놨는지 닫아놨는지 한꺼번에 다 같이 빠졌네. 자, 중간 마디도 풀겠습니다.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 다 빠지긴 빠지거든요. 근데 막에는 다 풀어놓는 게 빨리 빠져요, 바람이. 자, 아들이 있어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결국은 혼자서 접는 게 목표예요. 그죠? 혼자서 못 접는 텐트는 쓰기 힘드니까 뭐 반 접어가지고 탁탁 넘기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쪽은 팩다운을 풀어놨고 저기는 팩을 지금 꽂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반을 기준으로 그냥 넘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 기준으로 넘기긴 넘기는데 잘 넘어갈까? 반 접어야 되는데. 그러면 얘를 좀 당겨 놓고 여기도 팩다운을 푸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공간이 좁으니까. 이렇게 딸려와야 되니까. 자, 이제 요래 접어놓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다시 접으면 되겠죠. 택배 봤을 때 박스랑 비슷한 폭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 땅이 막 질퍽한 흙땅만 아니면 뭐 접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잖아요. 파쇄석 같은 데는 뭐 묻는 것도 없고. 예, 어떤 분들은 이 스킨에 빵꾸 난다고 밑에다가 그라운드 시트 깔고 접으라고 하는데 저는 뭐 굳이 빵꾸 나면 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볼 때보다 조금 더 커졌는데 비스무리해졌거든요. 기본 가방 안에 팩이 들어 있습니다. 이 팩은 타프에 있던 팩하고 같은 팩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쓸만한 팩 들어있어요. 이 팩 있죠?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TPU 수리 키트인가? 이런 것도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모델로 본체에다가 안 달고 썼는데 이 팩 가방 안에 이것도 있네요. 그 다음에 뭔가 하나 더 있는데, 아, 요것도 있어. 이거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펌프로 바람 뺄 때 이 막에 없는 것도 들어있네. 다음번에 이거 다 달아놓고 써야겠다. 아주 구성이 알차게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묶어주는 요거 밴드가 있었고, 밴드도 전부 다 가이라이너로 되어 있어요. 가방은 이런 보자기 모양입니다. 덮어 씌워가지고 굴리면 되는 스타일. 이렇게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손잡이가 끝에 있으니까 이 방향이구만. 긴 방향의 손잡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싹 덮어 씌워주고, 말하던 방향 이쪽이죠. 이렇게 뒤집어주면 끝. 자,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얘를 이제 가지고 다닐 때 필요한 거 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이 가방에 지금 다 넣을 거거든요. 일단은 팩은 뺄 거예요. 무거우니까 팩 빼고 뭐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는 타프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가이라인 스트랩 있죠? 그것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TPU 같은 경우는 겨울에 쓰면 되고, 이너 텐트도 안 넣을 거고, 같이 들어갈 게 이 정도면 다인 것 같네요. 딱 요 정도만 들어가면 됩니다. 팩은 무거워서 다 뺐고요. 딱 이게 이제 기본 여름 세팅입니다. 잠은 어떻게 할까? 아까 전에 이너 텐트는 일단 안 넣었거든요. 이너 텐트를 제가 잘 안 쓰게 될 것 같아요. 이건 제 취향상 일단은 얻는 소득이 너무 적은 것 같아. 내가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 소득이 적다. 그렇게 판단이 들어가지고 이너 텐트는 안 넣었습니다. 이건 제 취향이니까. 이너 텐트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취향일 뿐이에요. 취향. 하고 이 뚜껑 있죠?
그리고 에어펌프 있죠. 에어펌프도 저는 이때까지 어떤 에어텐트도 펌프를 수동으로 써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것도 뺐습니다. 다 무게가 나가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에어텐트를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마 바로 샀을 것 같은데, 힘을 아낄 수 있는 게 방법이 있으면 굳이 힘을 안 쓰는 게 좋아요. 전동 펌프 얼마 한다고 무선 펌프 하나 사놓으시면 캠핑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수동 펌프는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쓰지 마세요. 품질이 나빠서가 아니고 괜히 캠핑 와서 스커트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들고 다닐 만한 정도의 무게가 됐네요. 올 때는 여러 가지를 다 챙겼거든요. 뭐 비도 온다 그래서 TPU도 챙겨오고 다 챙겼는데 결국은 안 썼습니다. 겨울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여름에는 시원한 게 짱이니까 요거는 이제 창고에 다 갖다 놓을 것들인데 분리를 했어요. 나중에는 요 본체만 들고 다니려고. 참. 이 뽀글이를 굳이 먹고 가겠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맛있다고 이게. 맛있다고. 이게 맛있다고. 여기 넣으면 되지. 좀 더 불려야 된다. 이렇게 넣으면 되나? 텐트는 아까 다 치웠고 차에 넣었고, 자 이제 뭐 첫 사용이지만 약간 저의 개인적인 리뷰를 좀 해드리자면 텐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모델 V를 제가 1년 내내 쓰면서 한 20번 가까이 썼거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간편하고 좋은 텐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텐트를 너무 오래 쓰면 좀 지겹지 않습니까? 좀 그런 감이 살짝 있었는데, 제한테 약간 그 에어 텐트의 기준이라고 삼을 수 있을 만한 게 첫 번째 이제 모델 V였던 것 같고, 이 모델 O 같은 경우는 좀 쉐입의 다양성 그리고 옵션 파트의 다양성을 한번 즐겨보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옵션들을요 풀로 전부 다 산다고 치면 텐트까지 포함해서 한 35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텐트가 한 100만 원 초반대고 나머지 필요한 것들, 우리 가족의 캠핑 스타일, 나의 캠핑 스타일에 맞춰 가지고 필요한 것만 싹싹 골라 산다면 전면 우레탄 창 정도는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전면 우레탄 창은 필요하고, 근데 전면 우레탄 창을 써야 될 계절이 언제냐를 생각해 보면 뭐 비 올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만 사실은 겨울입니다. 겨울에 바깥 생활 안 하니까 텐트 안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답답하거든요. 답답한데 그 사이드 부분에도 TPU가 다 있기는 해요. 사이드로 보이는 그 뷰가 그렇게 공간이 안 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와이드하게 뻥 볼 수 있는 거는 전면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전면창도 TPU가 두 종류 나와요. 지퍼로 반 쪼개지는 타입이 있고 그냥 통이 있는데, 사실 출입이야 양쪽으로 하면 되니까 전면으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통으로 되어 있는 TPU는 더 필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진짜 TPU 없이 갇혀 있으면 진짜 답답합니다. 제가 그런 돔 텐트가 있어요. TPU가 없는 돔 텐트가 있는데 갇혀 있으면 진짜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운 겨울날 텐트 안에서 이제 캠핑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전면 TPU는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모델 O가 생각보다 크기가 1000고는 높은데 이 폭도 괜찮아요. 근데 짜리몽땅해 느낌이. 그래서 원형에 좀 가까운 육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잠잘 공간이 혼자서 만약에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너 텐트는 굳이 칠 필요 없이 좀 품이 많이 들어간다. 생각보다 품이 많이, 그냥 메인 텐트 칠 때보다 이너 텐트가 품이 좀 더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코드 텐트나 1인용 텐트 아니면 2인용 텐트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너 텐트를 따로 치는 게, 전용 이너 텐트 말고 별도의 그냥 이너 텐트 쓰던 거 쓰시는 게 훨씬 더 품이 좀 적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고동 텐트라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트 텐트, 그렇게 딱 쓰면 좀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외에 2명 이상 이렇게 캠핑을 하게 될 때는
이제 코트 텐트 2개 치는 것도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안에 이제 이너 텐트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근데 이너 텐트보다는 제 생각에는 베스티블, 가족들이 쓴다 그러면 베스티블 확장은 필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너 텐트를 넣는 방식을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 모르겠어요. 일단은 아까 전 해가 딱 뜨니까 텐트 안에 있으니까 약간 더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프를 통해 가지고 바람이 관통해서 뒤에까지 나가도록 문을 열어놓으니까 좀 시원했단 말이죠. 그래서 온 사방팔방 메쉬로 다 해놓으면 시원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쉘터 안에서 계속 있을 수 있는 계절은 아니니까 베스티블은 뭐 한 가을이 돼야지 제가 아마 쓰게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주문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름에서 가을까지 만약에 쭉 이제 추위를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모델 5 본체랑 3.5m 타프까지만 우선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레인플라이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 옵션은 아닌 것 같고 포함 제품이고 그 외에는 뭐 추가 구성으로 지금 당장 살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 써보고 이거 괜찮네 저거 괜찮네 다 차차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모델 5는 괜찮습니다. 괜찮고 좀 귀찮은 거 싫고 한 방에 빵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모델 K를 하세요. 모델 K도 제가 조만간에 리뷰를 한번 해드릴 건데 모델 K는 모델 V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공간감이 굉장히 큰 모델 V 같은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 캠핑 위주다 가면 모델 K 가시면 되고 난 좀 깔롱지기고 싶다 그럼 모델 5 빡 가시면 되고 뭐 그렇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뭐 아주 디테일한 리뷰는 아니었고 한번 써보면서 이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이제 좀 정탐전, 탐색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써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주 깊은 어떤 인사이트를 드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번 캠핑에도 또 소개를 여러 파츠 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델로에 대한 정보는 영상 정보란에 링크로 넣어놨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인사하네? 안녕.